fou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eart was that man, she is standing line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여러분들 있다가 이렇게 막상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기분도 묘한데요. 졸립지 않게, 여러분 졸립지 않게 즐겁게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 30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비틀스의 그 노래, 음악은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렇죠? 비틀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 생각이 많이 나셨을 텐데 그렇죠. 네. 내년에 비틀즈가 다시 재결성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비틀스 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 밤과 음악 사이에 모실 손님이 글쎄 어떻게 보면 비틀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네. 분야는 다르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전혀 모습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운 느낌을 주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프로그램에는 일체 출연을 안 하시는 분로 그렇죠. 아주 뭐 유명하신 유명하죠. 분이신데 네. 탤런트 김영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 황기순 씨가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니까 네. 김영애 씨가 더 사네. 비교가 돼서 그런가 정말 어렵네요. 또 앞에 걸어오려니까요. 네. 예. 뒤에서 막 그냥 상큼한 느낌이 탁탁 나를 미는 것 같아.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니 진짜 황기순 씨 말씀대로 김영애 씨를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변하지 않는 예. 그런 분이에요. 오죽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비틀스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 밤과 음악 사이에 모처럼 지금 큰 마음을 드시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속하셨어요? 네. 예, 네. 예, 좋습니다. 아마 진짜 너무나도 말씀 잘해 주실 거예요. 저희도 믿고 있는데 네. 먼저 김영애 씨 연기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3년 됐습니다. 23년. 23년. 그러면 와, 황기순 씨, 그러니까 23년 전에 뭐 하고 더블. 계셨죠? 23년 전이면요. 네. 네. 이거 아 정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럼요. 화면을 맞아요. 통해서만 김영애 씨를 뵙고 어린 마음에 이제 저 사람 뭐 저 누구나 이쁘다 뭐 그랬겠죠. 아니 근데 저도 네. 제가 23년 동안 어떻게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21살 때 방송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25 이러면은 왜 저런 선배들은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일을 할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25이 굉장히 많이 먹은 것처럼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도 넘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아직도 저는 제가 뭐 비틀즈 같다고 예. 그러셨는데 전 좀 불만이에요. 왜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희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게 그럼요.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예, 알고 있습니다. 뵐 때마다 더욱더 새로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 그런 네, 뜻으로 근데 말씀드립니다. 비틀즈 30년, 감수나 23년 그랬더니 어. 징그러워져요. 제가. 참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셔서 그렇죠. 정말 주옥 같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그동안 그 김영애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한번 엮어서 볼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출연하셨던 그 모습을 네, 한번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친남매도 아니면서 친남매보다 더 가깝다는 게 싫다고요. 지섭이 외에는 어떤 여자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지섭이가 지수한테 유별나게 하는 건 형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 맞았어. 부제를 하나 다는 게 어떨까? 지금 저 모습하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오늘 합작이다. 모습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때 많이 변했죠. 그래. 부제가 있는 게 좋겠어.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이 시키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작품에 출연을 그래요. 하셔서 제가 퀴즈로 낼 걸 그랬죠. 해주세요. 예. 행아. 어머니 가만 계세요. 아, 저게 제 목소리가 아닌데요. 네. 영화를 그 전에 꽤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 거의는 이제 제가 그 전에는 동시녹음이 되기가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렇죠. 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성우분들이 제 녹음을 잘 안 하겠다고 그러신대요. 왜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특이한가 봐요. 그래갖고는 다른 분들이 제 녹음을 잘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정말 바쁠 땐 녹음할 시간이 없었는데 녹음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이 작품은요? 버리다니. 풍은인가 본데요. 역할이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저게 민비 역할을 13년 전. 지금 네, 민비. 예. 네. 13년 전에 하신 거예요. 네. 아,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 아니더냐. 이렇게 황망할 수가 있나. 자, 제가 민비만 4번을 했어요. 역할을 민비 역할만 민비 아주 그냥 역할을. 제일 잘 어울리시는 모양이죠. 글쎄요,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단막극, 연속극 해갖고 네. 옹주가 살아서 그래서 그 말을 4번을 했고 빈점의 그 연기 그 역할을 2번 했고 2번 하셨어요. 예, 영화에서 한 번 하고 참 어려운 건데. 이 작품은 지금 하고 있는 저 당신이 그리워질 때. 당신이 그리워질 네. 때. 네. 엄마 혼자 두고 미국 걸 생각하니까 엄마가 마음에 걸려? 엄마가 나 때문에 김영애 씨는 사극에 나오실 때 조금 전에 그 민비 역할도 이렇게 봤지만 너 때문에 그때 엄마 분위기하고 또 이렇게 현대극 나올 망쳤다 때하고 생각한 분위기가 적은 완전히 다른 단한 분위기를 순간도 보여주거든요. 저는 사극이 사실은 네가 썩 좋진 있어서 않아요. 제 얼굴이 너무 똘방똘방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지금은 나이 들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처지기도 하고 주름도 있고 이런데 네. 그 전에는 요즘 많은 생각을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이렇게 해도 연기하는 거 보면 하나도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속상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없어서. 전화 아파트가 된 문을 잠겨 갖고 의장실로 전화를 안 했습니까? 이 도대체 작품 무슨 지금 나가고 있는 말입니까? 백색미러. 백색미로. 아이고 저 잠깐 좀 선생님이요. 들어볼까요? 네. 이나 지금 왔나? 아빠 어디 가셨어요? 나가시다 아이가. 어디로요? 바닷가로요? 뻔한 거 아이가. 바닷가 말고 가실 데가 어디 있노? 밥 차려줄게 밥 먹으라 이. 아,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저 백색미로 저 작품에서 우리 네. 김영애 씨가 부산 사투리인가요? 경상도 네, 사투리를 경상도, 쓰시죠? 경산댁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부산이 아니고 경산댁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인데 이 방송이 나가고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투리 정말로 잘한다고.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너무 잘하세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으셨어요. 저도요. 이 처음에 방송국 딱 들어왔는데 표준말 써라, 표준말 써라 그래가지고 네. 충청도 사투리 안 쓰려고 네.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끝 부분에 흐려져요.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끝에 나와요. 자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담배를 입에 물지 맙시다. 네. 알겠어요? 딱 이렇게 돼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기순 씨는 충청도 분이시죠? 네. 혹시 저는 부산이에요. 그래요? 부산인데
뭐 저기 가끔 잡지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제가 부산 여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가까운 후배인데 네. 그 후배가 그러길래 제가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나 부산인 거 몰랐니? 그랬더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나 부산인 거 몰랐나? 나 진짜 하면 잘합니다. 예, 나오네 이제. 나오네. 근데 김영애 씨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말을 쓰시는 게 인상하고 왠지 맞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깍쟁이 같은 그런 이미지도 그럼 뭐 경상도 있어요. 여자분끼리 만났는데 말씀하시소. 어머 그라이처. 그러세요? 지도 경상도 경상도 어딥니까? 대구라에. 부산이라 예. 어디예요? 고향이 아니, 근데 어디예요? 방송하시면서 어떻게 사투리들을 쓰고 그런디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부산이시군요. 사투리 고치가 참 아니요, 쉽지가 지금도 않은데. 얘기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어떻게 뭐 이제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전화할 때 그 네. 사람들이 옆에서 가끔 웃어요. 제가 전화할 때 그냥 사투리 그대로 쓰니까. 지금도 집에서 쓰세요? 집에서는 부자지간이 싫어해요. 제가 부산말 하는 거를. 왜 그래요 또? 다른 여자, 애기 아빠는 어. 제가 다른 여자 같아서 싫대요. 아하. 그리고 꼬마 녀석도 네. 엄마 그 사투리 쓰지 마세요 그래요. 싫어. 그래서 정말로 다른 여자 같아요. 댁에서는 안 쓰시는군요. 예,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안 쓰고 저희 네. 친정 식구들, 친정 아, 식구들 아,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네. 그런 연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괜히 실제로도 좀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오 없이 빈틈없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차근차근 일어나가시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왜 저기 드라마 웹 프로 제가 출연을 안 하냐면은 네. 제가 참 좀 맹해요. 제가 굉장히 좀 멍청하고 전혀 안 그래 보이시네. 아니요 건망증도 이렇게 도를 좀 지나칠 정도로 건망증도 심하고 언젠가 한번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녹화 중에 이렇게 대본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우리 드라마는. 네네. 긴장 대본을 보고 있는데 저쪽 씬 할 동안 다음 거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자꾸 불러서 이렇게 앞에 봤더니 어머 인상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조연출 하시는 분이 네. 프로아에서 네. 왜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저쪽 가서 스탠바이 하라고 해서 아예 그래 근데 끝나고 저녁에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 네. 뒤에 그랬어요. 몇 번을 불렀는데 제가 못 듣더래요. 바로 여기 앞에서 김영희 씨 부르는데 그래서 네. 지가 배운 배우지 뭐 저딴 게 있어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면서 보니까 대본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안 모르죠. 들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디오 안테나가 얼어갖고 차 안테나가 네. 얼어서 이게 안 나오길래 틀어도 안 나오길래 밖에 나가서 이걸 막 뽑고 있었어요. 네. 뽑고 억지로. 있었더니 네. 그걸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그럼 망가지죠. 그랬는데 애기 아빠가 막 한참 이렇게 억지로 뽑아갖고 다 휘어져갖고 부러질 정도로 됐었어요. 네. 그런데 애기 아빠가 나왔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크랙션은 그렇게 눌러도 못 듣네요. 그래서 내가 크랙션 언제 눌렀어? 그랬더니 아니 지나가는 사람 다 듣는데 왜 너만 못 듣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들리는 그럼 나는 못 듣지. 제가 듣고 가만히 있어. 그걸 계속 잡아 뽑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크랙션 눌러서 못 들으면 나 진작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왜 이래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전 못 들었어요. 근데 한참을 눌렀는데 지나간 사람은 다 보는데 저만 안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잡아 뽑느라고. 결국 망가뜨렸죠. 죄송하지만 조금 중증이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하나에 빠지면 진짜 그러시네. 근데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애기 아빠일 거예요. 막 팔팔팔 뛰어요. 근데 저도 참 답답한 게 네. 제가 그 일부러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그 저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친한 선배님이요. 네.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가까우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가까우신데 그 선배님이 네. 우리 김영애 씨에 대해서 아주 그 성격을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만나봤거든요. 어떤 분이시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 김영애 씨의 그 평상시 많이 아껴주는 후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뵀는데 평상시 결혼하기 전에 성격은 어땠었어요? 글쎄요, 외모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미인이죠.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조각 작품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고 너무 빈틈이 없어서 어떤 여지가 너무 없지 않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는 일례를 들자면은 거의 뭐 계산적이라든가 실상을 있어서의 무슨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코미디적인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바빠서 동료들 결혼식에 못 가고 이러면 축의금을 대신 부탁하거든요. 얼마 내달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잊어버려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한 열흘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달라 그러죠. 그러면 잊어버렸었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루는 제가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 나한테 10만 원 꿔간 거 있다 그거 달라 그러면 또 아무 의심 없이 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감이 먼 그런 친구인데 반면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무슨 출연 시간이라든가 야외 촬영 시간 그리고 그 많은 대사를 정확하게 구사를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주의를 기하는 편인데 실상을 해서 너무 허술한 데가 많아서 오히려 그런 여백이 있어서 인간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저희들은 이제 네, 저 김영희 씨가 근데 사실 보름 전인가 저한테 5만 원 빌려간 게 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근데 5만 원 주셔야 되겠는데. 금방 그 얘기 하자마자 1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안 했죠. 근데 네. 빌린 것도 그렇고 네. 빌려준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왜 빌려간 사람이 돈을 만약에 빌려갔으면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날짜가 지나면 보고 저한테 뭐가 좀 이렇게 꺼리는 게 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 표정 이상해지면 어머 정말 나한테 돈 빌려갔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돈 빌려갔는지 안 그러니까 빌려갔는지. 꼬기는 하지만 주지는 말아야죠. 그래도 네. 일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은 그러니까 애기 아빠 그래. 너는 쓸 때라고는 그나마 배우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여백이 있어서 진짜 인간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그 말이 그렇죠. 진짜 네.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한간에 김영애 씨 그거 아세요? 김영애 씨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 23살 때 애기 아빠 만났어요. 네. 23살 때 애기 아빠 만나갖고 25살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제가 나오면 그 얘기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그러던데 네. 25살 때 애기 아빠하고 이제 연애 사건 때문에 사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뭐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했지만은 쭉 일을 해오면서도 왜 속된 말로 그러죠. 뭐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뭐 할 말이 있다고. 네, 네. 근데 또 저도 저의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3일간 기도를 갔다 왔어요. 네. 그때 문득 정말 내가 몇 사람한테 너무나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조건 없는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그 응어리가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괴로웠어요. 20여 년간 그 응어리를 갖고 살았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얘기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그런 얘기였었군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데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함축이 돼 있지만은 그때 참 어렵게 결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아빠하고요, 그렇죠? 참 이런 얘기하면 우스운데 제가 그때 25살 때 그 일이 있었어요. 네. 애기 아빠 만나서 23살 때 만나갖고 만나서 2달 연애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기 전에 벌써 같이 네. 이제 사시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철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꼬마한테 그랬어요. 10살짜리한테. 엄마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애들한테. 이렇게 또 이래서 엄마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더라.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진지하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밥을 네. 먹다가 좀 다르게 아마 제가 그 얘기하는 얼굴이 조금 낯빛이 달라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참 틀린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려서 무모해서 그랬는지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애기 아빠께서는 연령도 사실 상당히 위셨고 그렇죠. 네, 연령도 위셨고 또 그리고 또 가정을 예, 갖고 가지고 계셨던 있었고 분이고. 애들도 있었고 변명을 하자면은 젊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번 내가 이렇게 일을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일을 이렇게 했으니 끝까지 내가 남 보라는 듯이 더 잘 살아야겠다는 어떤 성격적인 오기 그런 성격으로 더 열심히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동료나 선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영애 그래 쟤 몇 년 가면 잘 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기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제일 첫째 이유는 애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 예. 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두 분이 같은 이제 연예계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사건 이후에 두 분이 제가 알기에도 기억하기에 일이 그래서 일 일을 안 못 하시게 했었어요. 됐단 말이에요. 두 분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도 그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100원짜리 딱 한 장 있을, 그러니까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갖고 어디 나갈 차비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 그리고 네. 한 번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애기 아빠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손님이 오셨는데 뭘 소주를 갖고 오라는데 소주를 사 갖고 오라는데 돈이 있어야죠. 네. 그 가게 외상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더 달랬어. 외상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갖고. 너무 속이 상해갖고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애기 아빠를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집을 이렇게 해놓고 친구들이라도 좀 저기 만나고 그러지. 어쩜 집안을 이래놓고 있냐고. 네. 그 이제 울고 앉았으니 그거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애기 아빠가 하트 팻 뜨는 거 가르쳐 줬어요. 네. 지금도 전 이렇게 별로 화투하거나 그런데 저는 재미를 못 느끼는데 이렇게 화투 팻 뜨는 거를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둘이 쳐다보고 앉아서 뭐예요? 그거 네. 가르쳐 줬어요, 애기 아빠가. 아 그렇게 바쁘셨던 인기 탤런트고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소주 한 병 그때 사실 살 돈이 없었고 그랬다. 이게 참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아마 더 크시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일은 저질러 놨는데 이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한 짓이. 네. 감당은 못하겠고 하니까 제가 한참 동안 그 신경안정제라는 걸 먹었어요. 네. 그 신경안정제를 한 2년 만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도 약을 먹고 다니면서 좀 정신없는 짓도 많이 하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 먹었는데 완전 불면증이었어요. 네. 약이 없으면 단 10분도 잠을 못 잤었어요. 아유 근데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일정의 그 정량의 그 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네. 그 정량만 갖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약효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점점 더 느는데 약을 먹고 저도 모르는 일을 많이 저지르고 다녀요. 어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다니. 그러니까 약을 집에서 아니까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이제 못 먹게 하는데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동네에다가 가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꿔요. 돈을 꿔서 약방에 가서 여기저기 사서 모아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겨놓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누가 그 약 먹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몰라요. 자기는 그때 예, 모른다 이 말이죠. 몰라요. 약에 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혹시 저질렀다고 집에서 지금 돈을 안 주니까 네. 가게 나가고 이렇게 가는데 돈을 뭐 10,000원인가를 제가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꿨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그때 왜 저기 애기 아빠 찾으러 간다고 돈 꾸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애기 아빠가 어디 갔는데 제가 찾으러 가야 된다고 쫓아가야 된다고 차비가 없다고 돈을 꿔달라고 그랬대요. 그게 한참 지나서였어요. 네. 그냥 그 돈을 꿔갖고는 아마 약을 샀나 봐요. 근데 기억은 본인은 그렇게 안 나시는 안 거예요? 나죠. 증세가 아까도 말씀 좀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 먹고 입원해서 일주일 내내 링겔 꽂고 병원 입원해서 잠을만 잔 적도 있었고 예. 뭐 미용실에서 네. 또 한 번은 뭐 파마 값을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였어요. 네. 안 냈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어. 그 이제 제가 무안할까봐 네,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언니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파마를 하러 왔는데 제가 눈이 이상하더래요. 아. 그러면서 파마값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그 미용실 언니가 이제 눈치를 채고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네. 뭐 그런 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들 때문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 생활을 얘기한다든지 그게 떳떳했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물론 그 약의 힘을 갖다가 빌린다는 거, 약을 먹는다는 건 참 그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내 자신한테 불어닥친,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불어닥친 게 너무나 여파도 크고 충격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혼자의 힘으로 내 마음만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의 힘을 빌리셨던 건데 근데 그렇게 참 어려웠던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웠던 약을 그러면 어떻게 끊으셨는지요? 한 번은 입원하고 그 약 때문에 입원해서 며칠간 병원에 있다가 데리고 나오면서 애기 아빠가 막 같이 죽자고 그랬어요. 너 계속 이렇게 약 먹을 거면은 정말 같이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그렇죠. 울면서 그런 적도 속상하시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몸이 약해서 한약을 지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보고 이렇게 진맥을 하시더니 약을 그렇게 계속 먹으면은 기형아를 낳을 거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아기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애가 있었고 또 제가 정신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기형아를 낳는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아를 낳는다는 게 막 너무나 무서웠었어요. 여자로서는 무섭죠. 그래서 예. 그 말이 저한테 아마 강하게 이렇게 박혔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하시고 예. 이제 안 먹기 안 시작. 먹기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속상한 일만 있으면은 뭐랄까 막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물 찾듯이 그게 그 약이 먹고 싶어서 정말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아. 그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랬었어요. 그걸 참고 하여튼 약국에 안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사 먹었다가도 네. 안 먹고 버리고. 네. 버리고. 김영애 씨 본인도 네. 참 어려우셨겠지만은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의 고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그래서 같은데. 애기 아빠한테 정말로 감사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몇 년간 그렇게 제가 잠 못 자고 이럴 때 밤마다 옛날 얘기 해주고 그럼요. 잠시도 옆에 없으면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조금만 한눈 팔면 그렇게 약 먹고 질저시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같이 죽자는 말을 했겠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건망증 때문에 제일 팔팔 뛰게 만든 게 애기 아빠가 제일 팔팔 뛰었어요. 제 건망증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외국을 나가면서 한참 중간쯤 가는데 여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또 얼마나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럼요. 아시죠? 네.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네. 뒤끝은 없는데
불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크게도 얘기 못하고 중간쯤 가다가 나 여권 안 갖고 왔어. 그러면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눈이 나빠요. 안경을 네. 써서. 네. 뭐? 이래서 여권 어딘데?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잖아. 이랬더니 막 시계 보고서 너는 도대체 너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막 그래서 어떻게 아직 시간 괜찮을 거야. 그냥 가자. 이러면서도 저는 그때 차에 음악이 너무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다가 이 음악 너무 좋지. 이러니까 너는 음악 소리가 들어오니? 막 그래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네. 꼬박 네. 만 20년을 그렇게 정말 맹한 여자 같은 데리고 살면서 참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래서 애기 아빠가 머리가 빨리 휘어진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망증도 이제 약에 대한 어떤 후유증일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전에도 제가 그 후유증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끼가 많았어요. 예. 두 개를 쥐면 하나를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옷을 입고 핸드백을 쥐었다가 어디 실내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은 옷 들고 나오면 핸드백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지금 뵈니까 뭐 반지나 시계 같은 것은 전혀 이거 잊어버리고 반지 안 끼고 나왔어요. 오늘 끼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셨어요? 예. 진짜 그 얘기를 그 네. 얘기 하니까 제가, 손가락을 보시네. 액세서리를 참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구석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안 하다가 귀를 40살 될 때 뚫었었어요. 40 그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갑자기 촬영 가는 날 귀를 뚫어서 화장하면서 굉장히 아파서 애먹었었어요. 네. 그게 제가 좀 그렇게 엉뚱해요. 네. 그러고서는 요 근래 귀를 뚫고 이제 귀걸이 하나 하고 뭐 반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반지를 조그만 걸 하나 했는데 그 반지를 잘 끼고 다녀요. 네. 근데 들어가면서 하던 게 반지 빼고 귀걸이 빼는 거예요. 했을 때. 어허. 근데 그 반지를 꼭 끼고 나오는데 잊어버리고 잘 안 끼고 나와요. 네. 껴야지 그런데 잊어버리고 네. 지금도 잊어버리고. 지금 아셨네. 그걸. 예. 아하. 아이가 지금 늦게는 지금 열 몇 살이에요. 살이죠? 10살이요. 10살. 큰애는 지금 군에 가 있고 네. 그렇죠. 애기를 늦게 낳았는데 네. 지금 10살이에요. 10살. 군대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 같이 놀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기 낳고 많이 변하신 것 같아. 누가요? 김영희 씨가? 예, 아기 낳고 어떤 면이 좀 낳기 전하고 난 후하고 어. 좀 많이 바뀌셨어요. 어떻게요? 느끼세요 그런 걸? 예. 수다쟁이 아줌마 됐죠 뭐. 그전에는 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밖에 나와서 집안 얘기하는 거 참 싫어했어요. 네. 안 할 뿐 아니라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네. 그 선배님 어떤 선배분이 그래요. 아기 낳고서 3년 만인가 만났는데 야 영희야 너 네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지. 너 너무 많이 변했어. 얘 너무 잘 됐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언니 나 그때 어땠는데 이랬더니 너 그 전에 보면은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러고 다니는 애 같았대요 제가. 네. 오직 일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불러도 모를 만큼 그러니까 제 생활의 99%가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오직 일만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를 하면은 한쪽은 희생이 되기 마련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가정, 아내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확 바뀌신 거죠. 저는 또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반효정 선배님이요. 네. 그 선배님이 네. 그 아기 낳기 전 낳은 후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얘기 또 미리 해주셨어요? 들었어요. 네. 한번 잠깐, 보죠. 예. 네.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바뀌셨다는 소문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성격 선배님이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굉장히 조용하고 이지적이고 냉정하고 또 자기 일 이외에는 전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일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하루는 그래 결혼하기 전에 언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나와서 연기자들이 자기 아이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다쳤다는 얘기, 학교에서 공부 못했다는 얘기, 낙방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생활을 왜 직장에 나와서까지 저런 얘기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민우라는 아이를 낳고는 24시간 입이 벌어져 있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던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죠.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 했던 얘기가 떠올라갖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집이 같은 방향이라 차를 같이 타고 가면 차 타고부터 갈 때까지 아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떤 좌절과 고독을 딛고 일어난 한 여인으로서 이제 성숙하게 남을 이해하고 또 사랑이 뭔지 알고 진정한 여자로서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됨으로써 한 연기자로서도 완숙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네. 자, 지금 반효정 씨께서 하신 말씀이 뭐 선배로서 옆에서 항상 지켜보셨으니까 정확하시겠죠? 제일 가깝게 저를 제일 많이 아는 분이에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어도 지금 사랑하시고 애정을 갖다가 항상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해오시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또 어떤 위기도 없었다고는 사실 말씀 못 하시죠? 딱 정말로 안 살겠다는 생각 한 번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애들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안 살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기가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텐데도 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눈꼽만큼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살겠다는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죠. 물론이죠. 네. 근데 정말로 그때는 안 살 거다는 생각하고 짐까지 일시적인 쌌었어요. 생각이. 한 번. 네. 한 번. 네. 네. 한 번 그런 적 딱 한 번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싸웠죠.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남의 일로 많이 싸워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고가 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 좀 이렇게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질 못해요. 제가 좀 엉뚱해요. 네. 네. 그리고 사고 방식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애는 하나 놓고 그냥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랐는지. 그러니까 네. 성격이신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 안테나를 그렇게 혼자 뽑으시. 그래요. 이 싸우면서 왜 사랑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네. 김영애 씨 부부는 아마 그런 부부가니까 생각했는데 왜 부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싸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네. 안경을 막 찾는데 너무 얄미워갖고 안경이 바로 텔레비 위에 있는데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안경이 없어갖고 막 짝짝매는데 텔레비 위에 있는데 너무 얄미워갖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텔레비전 위에서 안경을 찾았는데 이렇게 바로 제가 보이는 위치였거든. 그 네. 제가 네. 얼마나 얄밉겠어요. 네. 막 펄펄 뛰죠. 그럴 때는. 그렇게 싸워요. 네. 근데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요. 요령이 생겨갖고 그때 기운이 있을 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싸울 기운이 없어요. 일하고 애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도 이제 겉으로 나 잘났다고 빡빡 우기는 짓을 잘 안 해요. 그냥 이제 이제는- 넘어가시는군요. 네. 나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이러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는 짓 좀 안 해. 그게 뭐라 할까 좀 요령이 생겼다고 그럴까? 그렇죠. 마흔이 돼서 비로소 그 요령이 생겼어요. 근데 두 분 보면은 친구 사이 같아요 이제. 네. 부부가 아니고 이렇게 친구처럼 보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20년 살면서 지금은 정말 하루도 안 보면 막 못 살 것 같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네. 정말 뭐라 할까. 그러니까 늘 있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네. 기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주는 기둥으로서 그러니까 좋은 친구로 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지금 이 김영애 씨 현재 이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라 그럴까? 어떠세요?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산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상쇄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나보다는 이게 그냥 이게 좁은 시야가 아니고 180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네. 네.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으면은 노래 공부 많이 잠깐만요. 하셨을 아니에요, 텐데. 정말로. 아니 왜 이 말씀하신지는 알았어요. 근데 있죠, 제가 노래를 하면은 네. 저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저는 20년 넘게 방송하면서 네. 정말 한 번도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노래하면은 괴롭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우리 회식 자리에서 네. 아니 그 실력을 갖고 어떻게 노래를 하냐고. 어. 저 정말 노래하면 안 돼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마이크도 안 드릴게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흥얼흥얼 마이크 하셔도 드시지 말고. 돼요. 나 소주를 한 석잔을 먹이면 다 할 건데. 소주 없나? 소주? 소주? 그럼 어떡하나? 그냥 그럼 아주 조금만 네. 가장 그래도 애창곡이라고 혼자 많이 하시던 노래. 왜 설거지 하실 때 집안일 그럼, 하실 그래. 때 왜 부르시던 노래 있잖아요. 아. 저 노래 잘 안 하는데요. 이제 그 몇 소절만. 오죽하면은 20년 동안 이별 한 가지만 갖고 부르겠어요. 이별? 이별. 네. 그럼 나왔네 노래 공목은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앉으셔서 이별 그러면 무반주로 조금만. 네. 아니 왜냐하면 하도 노래를 안 하시는 게 유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준비를 거거든요. 못했거든요. 저희가 네. 반주를. 그러니까 무반주로 안 될까요? 어쩌다 생각이 나게 나 안 돼. 아니야, 나 정말로 네. 소주 한 석 잔 먹으면 정말로 잘해요. 이거는 20년을 불렀기 때문에 잘하는데 네, 네.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이것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안을 할게요. 네.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Everybody.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빠밤.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지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네. 자, 오늘 밤과 음악 사이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영애 씨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편안한 가정, 엄마로서 이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 우리 김영애 씨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김영애 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